어머니의 메시지, 설날 오지 마, 내가 피곤해. 동생이 바로 뒤따라 하하 이모지를 보냈다. 그 단순한 글자와 웃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넌 우리 가족에 필요 없어. 라는 무언의 선언처럼. 나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버텨온 내가 이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직장에서의 승진, 해외 출장, 그 모든 성공이 가족에게는 부담이었나? 아니, 그건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돈이었다. 내가 보내는 용돈이 줄어든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 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참아.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장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부양하고 동생을 대학 보내기 위해 꿈을 포기했다. 그 대가로 받은 건 무시와 조롱. 동생의 결혼식에서 어머니가 속삭인 말, 너처럼 살지 마라. 쓸모없는 삶이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집에 앉아 가족의 SNS를 훑었다. 어머니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동생과 함께 웃는 얼굴, 캡션 행복한 우리 가족 은하는 보이지 않았다. 그 사진 아래 댓글들, 딸이 둘이나 있어서 부럽네요. 어머니의 답 하나뿐이에요. 다른 건 생략된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왜 내가 참아야 해? 이 질문이 반복되었다. 밤이 되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가족의 재정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보낸 돈의 액수, 어머니의 은행 계좌, 동생의 카드 내역. 그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내 희생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가족 간 재정 분쟁기라고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증거가 있나요? 나는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강력하네요. 하지만 나는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관찰했다.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게 내게 필요한 첫걸음이었다. 어머니의 일상은 규칙적이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친구들과 쇼핑. 동생은 회사원으로 SNS에 화려한 삶을 과시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 모든 게 내 돈으로 시작된 걸 알았다. 내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 그 메시지가 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복수는 아니야. 그냥 균형을 맞추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매일 밤 미러 앞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 눈빛이 변해갔다. 더 차갑게, 더 날카롭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차례야. 동생의 생일이 다가왔다. 평소라면 선물을 보냈겠지만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익명으로 그녀의 회사에 팁을 보냈다. 직원 A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어요. 증거는 없었다. 그냥 소문. 하지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생의 SNS가 조용해졌다. 그녀의 게시물이 줄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기쁨이 아니라 공허가 밀려왔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왜 연락 안 해?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나는 대답했다.
바빠요. 그게 전부였다.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가족을 해치면 나도 무너질 텐데, 그러나 그 메시지를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내가 피곤해, 그 말이 내 인생을 부정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건강보험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가 숨기던 병력이 있었다.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소문이 동생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조사받았다는 소식을 익명 채널을 통해 들었다. 그녀는 SNS에 힘든 하루라고만 썼다. 나는 그 글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실룩였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시작. 밤마다 독백이 길어졌다.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가족을 위해 산 내가 이제 그들을 파괴하려 해. 하지만 그 메시지가 떠오를 때마다 내가 피곤해라는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임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동생이 힘들어해. 내가 도와줄 수 있니? 웃겼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 태도. 나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에서 오해가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있지.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이제 내가 느껴봐. 버림받는 기분을. 나는 더 세밀하게 계획했다. 동생의 남편을 조사했다. 그는 은행원으로 꽤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작은 스캔들이 있었다. 옛 동료와의 불륜 소문. 나는 그걸 파헤쳤다. 익명으로 동생에게 메일을 보냈다. 남편의 과거를 아세요? 첨부된 사진 하나, 오래된 파티 사진, 그가 다른 여자와 가까이 있는? 동생의 반응은 빨랐다. 그녀의 SNS가 폭발했다. 아니, 오히려 침묵했다. 게시물이 멈췄다.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가족끼리 왜 그래? 나는 무슨 소리예요? 라고 시침이 뗐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 그들은 가족인데. 그러나 그날 밤 옛 추억이 떠올랐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한 말,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그 비난이 내 인생을 망쳤다. 동생은 항상 보호받았고 나는 희생양이었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가족 재정 분쟁 소송. 변호사가 말했다. 승산 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가 끝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실행 전에 망설였다. 정말 이 길로 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 입가에 냉소. 동생이 직접 연락했다. 언니, 우리 이야기 좀 해.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이 붉었다. 회사에서 나 의심해. 남편 일도. 내가 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왜 내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언니, 내가 돈 보내던 거 멈추고부터 이상해. 그녀는 영리했다. 의심했다. 그 만남 후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녀가 나를 역으로 조사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게 게임이 됐어. 흥미로웠다. 동시에 두려웠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꽃을 보냈다.
카드에 쾌유하세요 라고만. 마음속 충돌이 심해졌다. 이제 멈춰. 아니, 너무 늦었어. 복수는 중독처럼 퍼졌다. 나는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소문을 흘렸다. 그 집안에 비밀이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자극적으로. 동생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걸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에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글, 남편과의 사진이 사라졌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 어머니의 입원이 내 계획을 가속화했다. 병원 기록을 통해 그녀의 상태를 알았다. 고혈압, 스트레스성. 나는 익명으로 병원에 팁을 보냈다. 환자 가족 중 재정 문제 있어요. 보험 확인하세요. 그게 불씨가 되었다. 어머니의 보험이 재조사되었다. 동생이 다시 연락했다. 언니, 엄마 보험 때문에 난리야. 내가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나는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이제 내가 느껴봐, 불안감을. 밤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대화했다. 너도 괴물이 돼가고 있어? 아니, 이건 정의야. 갈등이 커졌다.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그 메시지, 내가 피곤해가 모든 걸 상기시켰다.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정 반환 청구, 변호사가 서류를 보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그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어머니의 전화, 이 미친년아, 가족을 고소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돈 돌려주세요. 그녀의 비명이 들렸다. 동생이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녀는 똑똑했다. 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에게 연락, 내 사생활을 캐물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이제 전쟁이야. 두려웠다. 동시에 자극적이었다. 나는 반격했다. 동생의 회사에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냈다. 그녀의 카드 내역, 회사 이벤트와 맞물린 가짜지만 설득력 있게. 그녀가 정직당했다는 소식. SNS가 삭제되었다. 어머니가 퇴원 후 집을 팔아야 할 상황.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안에 어둠이 커졌다. 그들은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그들을 버릴 차례. 동생의 남편이 이혼을 제기했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언니, 제발 멈춰. 눈물 흘리며. 나는 내가 웃던 그 이모지 기억해? 라고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강해졌지만 더 외로워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직.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어머니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내가 어떻게 그녀의 속삭임. 판사가 물었다. 증거 제출하세요. 나는 파일을 내밀었다. 보낸 돈의 기록, 그들의 소비. 동생이 증언했다. 언니가 자발적으로 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변호사가 내 과거를 공격했다. 원고는 가족을 버린 적 있어요. 나는 반박했다. 버린 건 그쪽이에요. 판결이 나왔다. 부분 승소. 돈 일부 반환.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숨긴 빚, 동생의 불륜 소문. 법정 밖에서 동생이 소리쳤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승리했어.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해? 밤에 악몽을 꿨다. 가족이 웃는 꿈, 내가 밖에서 지켜보는 어머니가 병이 재발했다. 중환자실. 동생이 연락, 와봐, 나는 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 그녀의 말,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내 안의 분노가 여전했다. 퇴원 후, 어머니가 집을 잃었다. 동생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 이게 끝인가? 아니, 더 있어. 동생이 복수하려 했다. 내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가족을 파괴한 여자의 상사가 물었다. 문제 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그녀가 강해. 나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어머니의 비밀을 공개. 그녀의 과거 불륜. 아버지와의 증거를 모았다. 익명 블로그에 올렸다. 반응이 폭발했다. 지인들이 알았다. 어머니가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다. 동생의 전화, 너 죽일 거야? 내 마음이 찢어졌다. 이게 너무 갔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나를 삼켰다. 어머니의 자살 시도가 내 세계를 뒤집었다. 병원에서 그녀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 왜 그녀의 속삭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갔다. 동생이 추적했다. 언니, 이게 끝이야. 그녀의 눈의 증오. 그녀는 내 집에 왔다.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내 비밀을 안다고. 어렸을 때의 실수.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제 내가 당할 차례. 밤마다 불면. 복수가 부메랑이 됐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전 남편과의 소송. 나는 증언을 제안했다. 그녀의 불리한. 그녀가 패소했다. 모든 걸 잃었다. 어머니와 함께 길바닥으로. 나는 그걸 보며 울었다. 이게 나인가? 괴물, 내 안의 목소리가 비웃었다. 내가 원한 거야? 어머니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동생이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이야. 나는 내 메시지 때문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장례 후 동생이 사라졌다. 해외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돌아올 거야? 내 삶이 변했다. 성공했지만 외로움. 친구 없음. 가족 없음. 이게 대가야. 모든 게 끝났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동생의 소식이 들렸다. 그녀가 제기했다. 새 삶.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에 옛 메시지. 내가 피곤해.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